오늘은 영상을 두 개를 찍을 건데요. 이제 하나는 앞서서 서울덩크 리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크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반응이 어수선해요. 다 내년에 유료가 될 거라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앞서서 이제 일본 사례를 들어서 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이제 앞선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예측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크림은 지금까지 어떤 이윤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판매자가 배송비만 자기가 부담을 해서 크림까지 어떻게든 물건을 갖다 주면은 크림에서 검수를 하고 뭐 포장을 하고 다시 구매자에게 택배를 보내고 이런 인건비나 뭐 배송 문제, 배송비 이런 부분들을 다 크림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 창출이 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경쟁업체인 솔드아웃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우리나라 지금 두 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스타벅스까지 들어온다고 하고, 뭐 스타벅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해외 구매, 해외 판매는 좀 더 쉬워지겠죠. 대신에 뭐 관세 문제는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스니덩, 그러니까 일본의 그 중개거래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스니덩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스니덩은 일본에도 중개거래 업체가 한국처럼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니덩이라는 업체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하던 업체가 두 업체가 합쳐지면서 스니덩으로 통합이 되고 수수료 3%에다가 배송비까지 따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윤이 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스니덩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일단은 일본은 한국의 인구의 2.5배로 알고 있어요. 일단 1억이 넘죠, 인구가. 한국은 5천이 넘는데, 그런데 이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가를 보면 그건 아니에요. 크림보다 거래량이 적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역시 유료화에 대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자로서 부담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카드 할인 혜택도 있잖아요. 그래서 5% 할인할 때, 딱 5% 할인 땡 하자마자 막 이제 되게 거래량이 많은 신발이나 인기 있는 신발, 오를 만한 신발들을 다 사재기를 해요.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카드 할인이 5%니까 일단은 100만원짜리를 뭐 한 10쪽을 사놓는다. 그래서 한 1000만원을 투자해 놓으면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팔았을 때는 그 투자한 1000만원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만원어치를 살 때 5%를 할인 받았잖아요. 5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거래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국 크림이나 솔드아웃은 그런 거래량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래량이 빠지면 스니덩의 거래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스니덩 거래량 아마 이게 지금 유료화가 내년에 되면은 그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는 많지 않을 테니까. 물론 스니커 시장은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들이 많아요. 뭐 진해가 아닌 이상 갖고 있는 신발들은 모두 신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집을 하다가 팔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일본에도 그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뭐 이거를 김장흥이라고 하죠. 이거를 막 많이 사서 묻어놓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바로바로 뭐 샀다가 바로 팔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김장도 그렇고 뭐 김치가 맛이 들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맛이 들잖아요. 그거는 가격이 오르려면은 어느 정도 물건이 없어져야, 소진이 돼야 신발이라는 거를 누군가 구매자들이 신어서 없애줘야 이렇게 새 제품들이 가치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신발 가격이 오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노리고 어쨌든 일본에서도 그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래량은 현저히 낮다. 왜냐면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바로 하진 않는다. 그래서 확실히 뭐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스크림이랑 솔드아웃이 합쳐질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회사들이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쳐지기까지는 조금 걸릴진 몰라도 아마도 둘 다 유료화를 했을 때 거래량은 엄청 많이 줄어들 거예요. 거기다가 스타엑스까지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더 그렇고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두 회사 다 모두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거 되게 걱정이 되는 문제이긴 해요.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손실이 크게 되면은 나중에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하는 것을 뭐 이용자들한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한국 리셀 시장의 특징이 좀 관세 장벽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만약에 일본에서 지금 바로 요번에 발매한 사카이를 예를 들어보자면 보통 다 30만 원 이하예요. 뭐 25,000엔, 일본은 25,000엔 정도고 미국도 아마 200달러 중반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만 400달러예요. 이거는 뭐냐, 지금 주시에서 아무리 그 구매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구매를 해서 들어오는데 관세가 있어요. 한국은 관세가 세기도 하고, 일본은 뭐 한 족당 뭐 4,500엔인가 450엔인가 4,500엔만 내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까지도. 그러니까 신발 가격이 비싸든 싸든 400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만 내면은 진짜 엄청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싼 신발 말고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퍼센테이지로 매기고 또 좀 엄하다 보니까 이런 관세가 더해진 가격이 리셀 시장에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구매자들이 너무 이제 달달하게 판매자들이 달달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관세 문제가 뭐 계속 유지가 될까요? 관세를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 너무 적어요. 200달러 너무 적어요. 150달러 너무 적어요. 이걸 좀 관세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좀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안 풀어주고 계속 간다면 크림은 오히려 좀 괜찮을 수 있어요. 크림 입장에서는 그 관세 문제로 이 신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됐으니까 거기서 퍼센테이지를 많이 잡아도, 수수료를 많이 잡아도, 일본보다 뭐 미국보다 수수료를 많이 잡아도
한국 구매자들은, 한국 판매자들은 우리 업체를 이용할 거다 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관세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 관세를 좀,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서 크림이랑 그 크림이랑 솔드아웃이 이런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은, 수수료를 만약에 높게 받는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차익이 나오지 않으면 이만큼의 관세를 주고 그 신발을 가지고 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배송비도 들고 관세도 들고 신발 가격도 있는데, 이거를 모두 감내하고 들어올 만큼 이윤이 남아야 그 사람들이 들여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양날의 검 같아요. 물량은 만약에 크림이 유료화가 된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은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관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만큼 가격도 낮아지고 수수료가 붙는다고 해도 일단은 그 신발 가격에서 관세가 빠지는 거예요. 관세가 빠지고 나서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관세 문제가 좀 너그럽게 좀 가격이 좀 관세 퍼센테이지가 낮아진다든지, 아니면은 한도가 200달러에서 한 500달러 수준으로만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웬만한 신발은 다 관세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일단은 당첨이 되는 거는 미국 아니면은 다 관세예요. 미국 아니면 다 관세를 내야 되고, 미국에서 당첨된다고 해도 200달러가 넘어가면은 무조건 관세고, 200달러가 안 넘어가면은 그거를 직배를 시키면은 또 배송비가 신발 가격에 포함돼서 관세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국은 관세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국가적인 경제 수준에 비해서 관세 문제가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세가 좀 해결이 되면은 크림도 거래량이 좀 유지는 못할 거예요. 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 깎아먹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복은 쉽겠다라는 거고,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두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정말 이 유지가 힘들 거예요. 이거 유료를 했는데도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쪽을 보면은 이게 스니덩에서 거래량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니덩에서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이제 옥션이나 그 메루카리, 중고장터 이런 데도 활성화돼 있어요. 한국도 팔기 귀찮으면 그냥 중고장터에 내놓거나 그런 걸 또 건져서 또 크림에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장터가 한국보다는 지금 더 물량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를 너무 세게 매긴다고 해도 다시 다 중고장터로 빠져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크림에서도 조금 골치가 아플 거예요. 대신에 유료화를 포기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벌써 배송비 환급해주는 거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그만큼 좀 손실이 좀 크다는 건데, 이 부분 저는 크림이 유료화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 업체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게 저야 좋지만 예, 이게 너무 피만 보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또 저는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만 할 거 아니거든요. 뭐 내년에는 신발 안 사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어차피 우리가 다 또 다시 그 토해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네, 어떻게 되든 간에 좀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생각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뭐 어떤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찾아서 따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한번 주제만 던져봐 드렸어요. 제 생각이랑. 네, 그래서 요청하시는 질문이나 생각들 있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